네, 유승민 리스크가 이 여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김종래 정치 내시경에서 유승민 사태 본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자, 뭐 정치권에서 지금 제일 핫한 이슈가 이 유승민 관련 논란인데 네. 어떻게 짚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오늘 이제 여기 나와서 뭐 정치에 관해서 얘기하는 방식은 네. 냉혹한 현실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네. 옳으니 그르니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냥 유승민 사태를 보고 있는 한 뭐 국민이라고 할까 뭐 정치 쪽에 좀 평론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저희 시각이라고 할까 주장을 좀 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 제목을 예. 유승민 사태 네. 그 본질과 궤변이라는 제목으로 네. 해놨는데 우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런 제목들이 네. 있습니다. 3면에 콩가루 집안이다. 예. 그건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여당형 막말 수준이겠죠.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만해 네. 말을 나갔는데 또 여기는 또 멤버도 아닌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이 김태호 저 XX가 뭐라는 건 뭐 네. 외국 사람도 알 겁니다 아마. 네. 막말 터져나온 여 최고위원의 민낯이라는 것이 오늘 도하 모든 신문들의 큰 뉴스거리입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중앙일보를 한번 보시죠. 예. 만평입니다. 시청률은 막장 드라마가 역시 앞당겨서 네. 야당에서는 뭘 좀 자기네들끼리 싸우든 뭐라든 대체 주목을 받질 않아요. 네. 그리고 어제 저렇게 무슨 우당탕거리고 난리치는 게 집권당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대체로 야당에서 많이 봐왔던 장면인데 야당이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데 어느 정당이든 심지어는 이 야당도 집권당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던 짓이 네. 그동안 이런 일을 별로 없었던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에서 야당이 여당 됐을 때도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사태를 우리는 그냥 냉혹하게 분석만 하면서 왜 저랬을까? 유승민 대표는 언제 사퇴해야 될 건가? 이런 것만 전망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좀 주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네. 유승민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네. 왜 그런데 본질을 외면하고 이분들은 비본질을 갖고 궤변을 늘어놓는가? 네. 이 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책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런 행태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키워드를 보시죠. 예. 네. 자, 정책이 문제인가 행태가 문제인가. 네. 누구든지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방송 용어는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터지고 싸울 때는 네. 국민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우는 것은 정책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는 핵 개발을 해야 되느냐.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해야 되느냐. 무상보급이 어떠냐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와중에 흥분도 하고 재떨이를 던지고 하는 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정책은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네. 행태 대통령이 무슨 여왕처럼 행동한다 뭐 군주처럼 행동한다 봉건제 영주처럼 행동한다는 그 행태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왜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배신을 했느니 의리가 없느니 이런 네. 부분 그리고 왜 우리가 지지를 한 대표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내쫓으라고 해서 집단 서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지금 저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고 예. 정책이라 왜 싸웠는지는 그리고 행태만 갖고 문제를 삼는 본질을 압도하는 비본질로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 가령 사드를 공론화해야 된다든지 공약 없는 무슨 뭐 정세 없는 복지 정책은 허구라든지 뭐 공약 가격은 어떻다든지 기타 네. 정책에 대해서 야, 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해서 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거는 좋은 의미로서 포퓰리즘은 어떻다든지 정책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수치를 어떻다든지 해가면서 해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저것이 우리 아주 즐거운 마음 또는 아주 보람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뭐 배신을 했느니 물러나느니 그만해라고 하더니 대표 비서실장이 무슨
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 날아가고 행태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집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네. 본질을 벗어난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가 이제 예.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책 유승민 사태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근본이 시작이 됐는데 이건 다 사라지고 이 행태가 문제가 되는데 더 이걸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네. 공약 없는 무슨 뭐 이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공약 가계부라든지 일반적 정책 말고 이번에 사건이 발단이 됐던 국회법만 놓고 보면은 네, 직접적인 국회법 네, 개정. 예, 아닙니까? 네. 본질은 뭡니까? 그 국회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할 거 없이 이거는 위헌이 아니니까 어떻다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어느 틈에 변질돼서 무슨 김무성 대표 체제를 흔들기로 한다든가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의원들이 소재선임해서 사퇴를 반대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헌 논란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요구가 요청으로 뱉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도 없어지고 예.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여당 내부에서는 지금 친박과 비박 간에 그냥 거의 그냥 육탄전에 가까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구나. 네.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권력을 누가 갖든지 그건 자기네들이 문제지 우리가 관심 가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국회법이라는 것이 행정부 일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냐 잘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누가 대표가 되든 누가 쌍소리를 들어야 되든 누가 사표를 내든 건 우리랑 관련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집 집안 문제인 것이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유승민 대표가 대표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 앵커들하고 인생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메르스 때문에 고생하는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그 자기네들 문제인데, 위치 시작은 국회법이라는 국민 문제. 그것이 행정부에 어떻게 되느냐? 이건 떠나서. 그리고 이게 변질돼도, 그러니까 이게 또 본질과는 관련 없이 궤변을 열어놓으면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충청도 사람끼리 모인다든지 네. 저것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 위헌 문제는 친박은 위헌이라고 보고 비박은 위헌이 아니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괴파적으로 헌법 해석이 다른지 그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비박 내에도 위헌이라고 있고 합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친박 내에도 그런 것이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이지 어느 기파는 국가 헌법에 대한 해석도 위헌이다. 어느 기파는 아니다. 그런 걸 우리 국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럼 지금 약간 이런 행태가 문제가 된다면 네.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정치를 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런 행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유승민 대표 보시죠. 예. 네. 유승민 대표 보여주시죠. 네. 네. 신문을 네. 조금 이따 보시죠. 먼저 이걸 보시든지. 예, 조선일보 오늘 이동훈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이걸 예.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는 유승민 대표가 얘기합니다. 그가 읽어 내려간 사과문 어디에도 위헌성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되돌린 데 대해서 자기는 해명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네. 다음 문장 보시죠. 한때 친박이었다 비박이 된 유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진짜 배신했는지 여부는 사실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없어요. 네. 그건 자기네들끼리 관계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도자가 배신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행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옳으냐 그르냐를 보고 있는 것이지 배신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관점이 달랐다는 얘기죠. 네. 다시 한번 또 보시죠. 그런데도 여당 의원 누구로부터도 사과는 고사하고 이렇게 위헌 논란이 왔다가 다시 와서 거부된 거에 대해서 해명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예. 여당 의원들은 지금 벌어지는 편싸움에서 어느 편을 드느냐에 궁리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때는 나가 친박 1호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지금은 서명운동에 개입을 하는가 하면 또 한참 난리치던 분은 쓱 빠지고 자기 네. 이제 선거와 관련된 거 갖고 돼서 그래서 지금은 위헌 문제보다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주 헷갈리게 돼 있는 상황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의원은 뭐냐? 유승민 의원이 사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건 혹시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을 하는 건 네. 개인 유승민이가
하는 정치 실험 발언이 아닙니다. 집권당의 네. 발언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청와대하고 보폭을 맞춰느냐 드렸냐 하는 것은 무슨 조폭 논리나 조직의 기강 문제가 아니라 이 발언을 할 때 집권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국민이 알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공약대화부는 실패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기타 등등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이 집권당 전체의 생각인지 박근혜 대통령까지 동의하고 있는 생각인지 그건 일사불란하고 다르다 이거죠. 예컨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있는데 최지성 무슨 미래전략실장인가 하는 분이 밖에 나가서 경실련이나 이런 데를 가서 삼성 개인이 최지성 씨가 아니라 거기 2인자로 나와서 이재용 씨의 무슨 요즘 통폐합하는 거 저거 완전 허구다. 삼성병원 저거 만들다는 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조선일보 사설은 저거 엉망이다. 저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개인 의견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의견이거나 삼성의 부회장 의견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대통령님 아니면 이병기 실장 이거 공약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치 없는 복지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격렬한 내부 토장을 해서 거기서 도저히 안 들었을 때 비상수법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건 혹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로서 저렇게 연설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의 입지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집권당의 원내 대표로서 하는 행동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그날 국회법을 통과시킬 때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했던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했다면 그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100% 조율이 됐다. 아니면 조율되지 않았다. 미진했다. 라는 부분을 알게 하고서 그날 국회법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없이 하면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가 뽑은 대표니까 대표가 청와대하고 잘 알아서 그래서 여당이 한 몸속이 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그러려니 하고 찬성을 했을 거다 그 얘기죠. 그랬는데 나중에 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회사의 방침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이 내 개인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선택을 하라고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서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지 않은 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병기 실장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부분들이 규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 새누리당에 16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소통이 됐다 안 됐다를 모르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게 이제 그 의원들이 뭘 알고 투표를 하겠느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자기 정치가 개인으로서 움직인 측면은 집권당 대표로서 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건 조폭적 분위기가 아니라 아까 삼성 얘기도 했고 조선일보도 얘기했듯이 이건 방침이 비슷은 해야 될 거예요. 내부에는 격렬한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럼 교수님이 꼽아주신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를 한번 보죠. 박근혜 대통령인가 개파 수장인가. 오늘 동아일보 보시죠. 박 대통령의 분노, 국회 넘어 외교까지 흔들 건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믹타, 왜 중견국 협의체라는 거 있죠? 멕시코, 호주, 터키라든가 인도네시아, 한국에 하는 중견국 협의체에 국회의장단 몇 명이 왔는데 청와대에서 접견을 하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참한 걸고 뒷말이 무성하다. 다음 문장 보시죠. 그동안 정 의장이 촉발한 소리를 많이 해 박 대통령 눈에 박혔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뒤에 보시도요. 박 대통령의 6.25 국무회의 발언, 그 발언이죠. 배신 얘기한 발언. 이후 청와대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채 소통을 거부하는 협량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서 답답하게 짝이 없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외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외교까지 이렇게 흔들리도록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파의 보수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가 유승민 사태의 본질과는 벗어난 비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걸 지겹게 봐야 되고 또 오늘도 이런 사태를 맞이해야 되고 우리는 또 보도를 해야 된다는데 참 답답한 거 안타까움과 경우에 따른 분노까지 있는 거죠.
자, 뭐 정치인들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정치인들이 정말 이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